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인데 핵심적인 세 가지만 정리하고 오늘 내용 진행하겠습니다. 가격 결정 외부 요인,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었죠. 문명, 경제, 정책, 시장적 요인. 여기에 시간 에너지를 집어넣으면 소멸됩니다. 시간 에너지는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요. 내가 내 투자 목적에 맞는 차익형, 수익형, 단기형, 복합형 물건을 골라서 내 시간, 에너지, 신용, 기회비용을 집어넣어서 배치를 하는 겁니다. 자본 파이프라인을 배치하는데 각각 개인마다 자본 파이프라인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개인이 지금 현재 어떤 현금 흐름을 발생시킬 수 있는지 또는 그에 대비해서 얼만큼의 자본금을 모을 수 있는지 사용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고 그러한 것들을 체크해서 원하는 물건을 찾을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가치 있는 물건을 찾을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해요. 나머지는 그냥 위임하시면 됩니다. 입찰, 명도 이런 것들 좋은 물건 찾으면 수익이 많이 남잖아요. 수익이 많이 남기 때문에 다 위임하셔도 됩니다. 제가 저희 멤버분들한테도 웬만하면 그런 것들은 직접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애초에 좋은 물건을 고른다. 이게 구할이에요.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좋은 물건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시장에서는 그런 수익 물건을 고르려면 낙찰 받으려면 경쟁이 심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찾아내려면 아파트 기준으로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아파트를 찾아야 돼요. 그런 아파트를 일반적으로 찾기는 쉽지 않거든요. 내 마인드가 바뀌려면 사실 어느 정도의 복기를 해야 됩니다. 임장을 해야 되고 그 시장을 파악해야 돼요. 이런 이론적인 건 사실 검색 지식이죠. 검색만 하면 알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전문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가, 지금 흐름을 통찰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합니다. 이 시장 안에서 내가 그 구간에 맞는 좋은 가치 있는 물건을 찾아낼 수 있는 것, 이게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사업군, 금융자산군을 내가 내 목적에 맞게 배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데 큰 도움이 되는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부동산 경매 실전 기초 특강, 오늘 물건 찾기부터 수익화시키는 그 전체적인 단계를 정리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물건 찾기는 쉽습니다. 여기 한번 해볼까요? 같이 두인 경매 또는 각자 개인이 사용하고 계시는 경매 사이트에 들어가서 경매 검색 클릭하면 많죠. 이렇게 뭐가 많이 뜨는데 대부분 현재 내가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면 좋습니다. 처음부터 타지를 하려고 하시면 힘듭니다. 그래서 내가 타지를 관심을 갖는 분들은 여행의 목적으로 가는 그 동선의 임장 코스를 같이 집어넣으면 여행 겸 임장도 하고 올 수 있겠죠. 저는 이 방법을 좀 많이 썼고요. 나중에는 아예 제가 지칭한 게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의 전투 임장. 그냥 집에 안 들어가요, 며칠 동안. 내가 원하는 코스를 다 보고 혼자 모텔 가서 자고 그 다음날 또 보고 목적지를 다 돌고 오는, 다행히 가족이 이해를 해줘서 예전에는 그걸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러지는 않습니다. 초기에 내 인풋을 집중적으로 집어넣어야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내가 원하는 그 목적지에 내가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 인풋을 집중적으로 집어넣어야 되는 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렇게 해서 내가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2가로 해볼게요. 에코시티 물건이 있나 없나 보겠습니다. 여기 물건 용도 선택 펼치기
아파트. 대부분 아파트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보시면 나머지는 놔두고 이렇게 보면 두 가지가 나오네요. 두 개 물건이 나오는데 현재 진행 중인 물건입니다.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KCC 스위첸. 요걸 한번 클릭하면 현재 사건 번호 2024 타경 41,715번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친절하게 여기 빨간색 글씨로 나와 있네요. 2024 타경은 2024년도 접수된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채권자하고 채무자는 항상 존재합니다. 채권자, 채무자가 없는 경매 사건은 없어요. 채권자, 채무자는 무조건 있고 임차인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임차인이 없는 경우는 채무자가 소유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물건이 가장 많아요. 70%가 채무자 겸 소유자입니다. 매각일자 2025년 6월 23일 이때 가셔야 돼요. 다른 날 가시면 안 됩니다. 전주지방법원으로 가시면 돼요. 만성동에 있죠. 주소, 아파트, 이게 대지권, 전용입니다. 전용. 25평이. 네이버 부동산에서 어떻게 찾냐면 제가 시간 낭비를 하지 않기 위해서 찍어놨어요. 여기 오시면 단지 정보 있죠. 여기서 한번 찾아볼까요? 아까 84.98 핸드폰, 태블릿, 노트북 페이지가 다를 수는 있지만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전체 거래 방식에서 매매, 전체 면적에서 104 요겁니다. 84 이게 전용 면적이고 여기 보시면 84 경매지에 나오는 여기 두인 경매에 나오는 이 면적은 전용 면적이에요. 공동 면적이 더해져서 공급 면적이 되잖아요. 저희가 계약할 때는 공급 면적이에요. 휴대폰에서는 84점 뒤에 것까지 다 나오는데 태블릿하고 노트북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84가 몇 평인지 보려면 여기에 평형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여기가 34평이네요. 34평. 114가 계약 제곱미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3.3 제곱미터가 1평이잖아요. 그렇게 계산해 보시면 여긴 34평이고 최저가를 보시려면 여기 가격 순 클릭하시면 돼요. 그럼 지금 제일 낮은 가격 순부터 나옵니다. 34평의 온라인 금매가는 현재 5억 5,700만 원이네요. 4층이 1층이 5억 7천만 원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 매물이 나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감정가를 한번 볼게요. 다시 가서 감정가 보시면 5억 7,800만 원이죠. 언제 감정됐죠? 이때 감정됐습니다. 이 감정가의 정체는 얘예요. 얘. 2024년 11월 이때 경매 접수가 돼서 감정평가사에 의뢰됩니다. 그럼 2024년 12월경에 이 아파트의 시세라고 보시면 돼요. 2층이네요. 2층. 저층. 지금 현재 선도하는 이런 구역 같은 경우는 저층과 고층 타입별 가격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구도심은 큰 차이 없어요. 근데 이런 선도되는 구역 전주 1군지죠. 전라북도의 1군지 A급 투자 수요까지 접근하는 동네입니다. 내가 에코시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닭장처럼 생겼다. 그런 건 상관없어요. 투자자들은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에코시티가 가장 많이 오를 동네니까요. 그냥 가장 많이 오를 동네예요. 그 전국을 한번 다녀보시면 알 거예요. 구도심하고 연결되어 있는 지방은 신도시가 선도합니다. 이제 에코시티 개발이 끝나고 나중에 10년이 지나잖아요. 그럼 에코시티는 구도심화 되어 가죠. 그럼 이제 에코시티가 어디에 있죠? 혁신도시, 만성지구, 효천지구 다 지도상 외곽지에 있잖아요. 그럼 외곽지에 또 생겨요, 신도시가. 그럼 거기가 1군지가 됩니다.
에코시티에 뭐 대기업이 들어가든 여기 혁신도시의 일자리는 훨씬 많잖아요. 에코시티보다. 근데 에코시티가 더 비싸요. 평당가가. 그 이유는 지방은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이에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차 타고 30분이면 출퇴근 다 해요. 웬만하면. 타 지역이 아닌 이상. 그렇기 때문에 교통, 학군 이런 것보다는 신도시 인프라가 선도합니다. 90%, 거의 90%에서 95%, 10만에서 60만 사이의 중소도시 다 똑같았어요. 제가 복기를 해봤거든요.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광역시는 좀 다르고요. 그냥 그 동네마다 컨셉이 있어요. 부산은 조망권, 광주는 학군, 대전은 뭘까요? 맞춰보세요. 크로바 아파트가 아니에요.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 배우 구역에 카이스트 단지가 있는, 연구 단지가 있는 도룡동 신세계백화점인가요? 네, 그 동네. 그 동네가 시세가 가장 지금 현재 비싸고, 떠오르는 신흥 신도시는 동안 신도시를 자세히 관찰하시면 앞으로 토지, 아파트 시세 차익을 많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기회가 많이 남아있는 곳이죠. 서구, 유성구. 외곽지예요. 거기도. 이런 식으로 광역시는 그렇고, 서울 수도권은 무조건 역세권입니다. 역세권. 다니기가 엄청 불편하죠. 그래서 역세권이 아니면 돌아다니질 못해요. 차 가지고 가면 답답해서 제가 너무 힘든 곳이에요. 임장 갔을 때 진짜 답답하더라고요. 서울 한 번씩 갈 때는 제가 무조건 차를 놔두고 갑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지금 현재 2024년 11월 15일 접수된 이 사건의 감정가는 이때 당시의 시세, 감정평가사가 뭐 여러 가지 감정평가 방식으로 감정을 하지만 그냥 이때 당시 시세예요. 거의 보시면 흡사합니다. 평균 시세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약간 높게 감정되는 경우도 있죠. 그럼 지금 100% 이날 처음 진행하는 거예요. 유찰된 게 아니죠. 근데 이날 어떤 분이 나는 이 동네가 이 정도면, 이 타입이 좋은 타입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가격이면 그냥 들어가야겠다. 실거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여기 처음 하시는 분들, 저도 처음에 초보자 시절 제정신인가? 왜 신권에 입찰을 하고 난리야. 지금 경매를 열심히 공부해서 입찰하러 갔는데 막 그런 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었는데, 첫 번째는 실거주 투자 수요. 두 번째는 신권에 들어가는 분이 누구일까요? 24년 11월이 아니라 2023년이라고 해볼게요. 여기 사건 접수된 게 1년 6개월 동안 시세가 많이 회복된 구역들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감정가보다 금매가가 5천에서 1억 정도 높아져 있어요. 심지어는 동탄은 2, 3억 높아져 있었어요. 그게 2년 전이었습니다. 2년 전에 제가 스터디 분들한테 동탄 사세요. 지금 신권에 들어가시면 경쟁자가 0명, 1, 2억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안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되게 후회하세요. 그분들이. 그래서 1년 6개월 전에 또 여기 혁신도시, 여기 거의 복숭아뼈까지 다운됐을 때 지금 사세요. 기회입니다. 아무도 안 사시더라고요. 몇 분 사긴 했는데 거의 안 사셨어요. 근데 작년부터 저랑 함께 했던 분들이 뭐 사기 시작했어요. 본인 관점들이 바뀌셨더라고요. 전 뭐 이거 꼭 사세요라고 안 합니다. 멤버분들이 알아서 판단을 해서 본인이 선택을 해야 후회가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선택하는 그 시점이 여러 가지 이론과 현장 경험과 복기와 뭐 여러 가지 관점들이 융합돼서 확신이 어느 정도 생기는 단계가 오거든요. 그때 투자하시면 되는데, 단점은 가격이 많이 올라 있죠. 지각비를 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 기준으로. 토지는 아파트보다 투자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냥 모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모르니까 아파트만 보러 다녔어요. 처음에는. 자, 한번 유찰되면 대부분 30% 감가가 됩니다. 유찰됐다는 뜻은 지난 시간 이야기한 것처럼 입찰자가 아무도 없거나 입찰자가 한 명인데 입찰 실수를 하는 경우 유찰돼서 30% 감가된 가격으로 약 한 달 뒤에 재진행되죠. 재매각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때 대부분 입찰을 하십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번 유찰되고 많이 입찰을 하시죠. 그럼 이런 아파트는 경쟁자가 많습니다. 한 번씩 보시면 야, 경매에 이렇게 해서 돈 벌 수 있나? 라고 하시잖아요. 돈 벌 거 별로 없어요, 아파트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어요. 구간마다 발생하는 가치 있는 투자 포지션이 있습니다. 지금은 대형 평수예요. 신권 지나갔습니다. 작년에 신권 투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신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도 그때 신권에 들어가서 여기 평생교육원에서 한 1년 정도 공부만 하시다가 낙찰이 안 된다고 오셨어요. 특강에. 근데 저한테 낙찰이 안 된다고 오시면 제가 뭐 어떻게 해드릴 수 없잖아요. 그분이 신권을 듣더니 바로 낙찰 받으셨어요. 가서. 그게 코오롱 하늘채인가? 그럴 겁니다. 신권으로 그때 3천만 원인가 4천만 원 싸게 바로 받았어요. 두 명이 입찰했는데 둘 다 제 교육을 받은 분들이었습니다. 신권에 잘 안 들어갔었어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시장이 어느 정도 회복한 곳이 많기 때문에 신권에도 들어가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물건을 찾는데 핵심은 뭐냐면 이 사진이 아니에요. 아, 이게 이때 하는구나. 감정이 이때 됐네.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서 지금 금매는 이 구간이고 실거래가가 6월달 5억 2,500만 원이 찍혔고 3층은 5억 5천만 원이 찍혔구나. 5월달에 6억 914층이 찍혔고 뭐 이렇게 쭉 볼 수 있죠. 시세 더보기 누르면 이렇게 계속 볼 수 있어요. 아, 거래가 되게 활발한 동네네요. 매달 A타임만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거래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매매 시세가 이렇게 계속 나와 있다는 걸 볼 수 있네요. KB부동산 또는 이런 실거래가 공개되는 것들은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이라는 출처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겁니다. 최저점 구간을 한번 볼게요. 이때가 맞네요. 2023년 1월달 거의 4억까지 떨어졌을 때 4억 초반에 이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오셨던 분들한테 그때는 스터디였어요. 그때 처음에는. 왜냐면 제가 이런 강의를 해봤자 오셔가지고 저랑 토론만 하려고 하시지 제 교육을 이렇게 수용하는 분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하락장이었기 때문에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터디나 하자. 그냥 알아서 물건 찾아오셔가지고 제가 체크만 해드릴게요. 요 정도만 했었어요. 처음엔. 제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다 반박이에요. 지금도 멤버십이 돼서 오시는 여자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최근에 3개 샀어요. 3개 물건. 절대 익산은 안 산다고 하셨던 분이 익산 샀어요. 실거주 아파트. 최저가로 금매가 경매보다 더 싸게 잡아서 사셨더라고요. 금매가 싸면 금매로 사시면 됩니다. 경매하실 필요가 없죠. 아파트는 특히 그렇습니다. 물건 찾기 이런 식으로 해서 내 목적이 뭔가. 그럼 방금 그 아파트는 목적이 뭘까요? 수익형일까요? 월 현금 흐름? 안 됩니다. 월 현금 흐름 만들 분들은 이런 아파트 하시면 안 돼요. 다른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건 이따가 낙찰받은 물건들을 제가 이렇게 복귀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차익형 물건이죠. 차익형 물건. 공급량이 적정하고 지방 신도시고 맞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곳은 내가 적정한 가격으로 사서 싸게 살 수는 없어요. 내가 벌써 활성화된 신도시 1군지를 싸게 살 수는 없어요. 완전 싸게 옛날 가격으로. 그때 옛날 가격으로 살려면 타임머신 타고 그때 가서 그때로 돌아가면 살 수 있을까요? 못 삽니다. 에코시티 가보세요. 휑 하거든요. 그때 대부분 에코시티 여기 괜찮나? 효천지구 거기 괜찮나? 여기 돌산 깎아가지고 이거 큰일 났네. 혁신도시 이거 저기 뭐 구석탱이에 여기 다 미분양 났었어요. 여기 미분양이 네이버에 안 나와도 자녀 세대로 나오는 게 미분양이에요. 그것도 무피로 다 계약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대방 주상복합도. 근데 지금은 절대 그 가격으로 못 사죠. 그래서
조금 싸게 살 수는 있어요. 그렇게 조금 적정하게 사서 비싸게 판다. 이게 핵심이죠. 가치 투자. 적정한 가격. 정매를 하는 이유는 취득의 이익을 보기 위해서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이게 투자의 사실 본질입니다. 수익형. 나는 월 현금 흐름을 만들고 싶다. 나 은퇴해야겠다 이제. 피곤하다. 노동소득은 그만하고 싶다. 부동산으로 월 현금 흐름을 만들고 싶다. 다가구 또는 돈이 조금 있는 분들은 꼬마 빌딩, 건물 이런 것들을 잘 사서 현금 흐름을 만들던가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소형 아파트, 소형 빌라를 하나하나씩 모아서 임대사업자 포지션으로 현금 흐름을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왕이면 현금 흐름 만들 때 토지 이용 계획이나 국토 개발 계획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개발 여지가 있는 구역에 하시면 좋겠죠. 나중에 재개발 또는 입주권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묶이면 돈 벌 수 있잖아요. 그래서 10년 동안 보유하고 있다가 10년 뒤에 차익형 가치 투자가 되는 겁니다. 자, 시세조사 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 부동산을 저는 가장 많이 써요. 국토부 실거래가 들어갔다가 막 체크하면 힘듭니다. 그냥 여기 들어가면 다 어느 정도 해결됩니다. 현장 부동산 급매를 전화 또는 방문으로 파악하시고 주변 급매도 중요해요. KCC 스위첸뿐만 아니라 여기는 5억인데 옆에 아파트가 5억 5천이에요. 그럼 진짜 급매잖아요. 맞죠? 근데 나 5억이고 매물도 없습니다. 좋아서 생각하고 있었는데 옆에 아파트를 보니까 매물이 많이 나와 있고 막 몇 천만 원씩 다운돼서 나와 있어요. 그럼 내가 그 급매로 못 팝니다. 옆에 아파트 가죠. 이사 오시는 분들이 그렇겠죠. 그럼 내가 다운을 많이 해야 됩니다. 급매 가격을. 그래서 주변 급매도 아주 중요하죠. 비슷한 수준의 아파트의 급매 체크를 꼭 하셔야 됩니다.